자, 이전 댓글에요. 방송을 계속 보는데 부자는 언제 되나요? 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번호가 보이시죠? 1670-2566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부자 되는 방법 실시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김천국 전문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천국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주변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제가 너무 방송을 재미없게 했나 봐요. 왜요? 네, 로봇 같다. 어허. 그리고 내용은 조금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루했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저희는 좀 네. 좋은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좋았었는데 네. 그리고 저번에 그 형수님이 보면 안 될 만한 발언들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하. 이게 못 본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건지. 약간 네. 살 얼음팔을 지금 걷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피가 되고 네.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재무 상담을 받아볼 제 친구이자 10년차, 12년차 BJ인가요? BJ계 고인물. 자, 보라와 겜비를 왔다 갔다 종합 BJ 필맨이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BJ 필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가 재무 설계 뭐 이런 거를 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좀 많은 조언들 듣고 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자산이나 뭐 저가 어떻게 사는지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 양쪽에 질문하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우리 필맨 씨는 평소에 좀 여기구나. 자산 관리 이런 거 좀 관심이 없는 편이죠? 전 사실 자산 관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약간 행복주의. 행복주의. 네. 원래 행복주의자였는지 아니면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행복주의자로 바뀌었는지.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한 한두 살 때도 네. 그때 제가 한 150만 원 벌었거든요. 한 달에. 네. 그러면은 150 정도 벌면은 이제 한 25만 원 저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125만 원은 이제 저를 위해 썼죠. 20살 이때도. 그쵸? 21살 때도. 네. 근데 이제 25만 원은 저금이라는 의미가 그냥 이제 연말에 놀라고 연말에 놀려고. 연말에 놀려고 25만 원씩 저금해서 그거 모아서 이제 연말에 크게 한번 놀자 약간. 결국에 20만 원 적금을 한 것도 더 잘 놀기 위해서. 아니 적금이 아니죠. 저금. 저금. 네, 그냥 적금이 내 아니고. 통장에 25만 원씩 넣어 놓는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BJ 한 지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가장 내 수익의 어떤 리즈 시절은 언제인지 좀 기억나시는지. 예. 저는 이제 리즈는 없었고 거의 군대를 갔다 온 이후 지금까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늘 뭐 더 많지도 적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좀 계산한다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거의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 월 1,000만 원. 네. 그래도 꾸준히. 네. 이거는 예전에 그 검은 사막이었죠. 한 달 내내 집에 처박혀가지고 네. 게임만 했을 때도 달에 1,000만 원 수익은 늘 나왔던. 그때요. 게임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1,000까지는 안 나오고 한 400, 500? 400, 500. 네. 그래도 주로 수입원이 뭐 스폰이었나요? 아니면 뭐 별풍? 저는 거의 다 이제 별풍선이었죠. 거의 다 별풍선. 아무래도 좀 행복주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좀 많이 하면서 네네. 예전에 뭐 집들이 방송도 있었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보라를 왜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궁금하고 워낙 쌍판태기가 좋아서 왜 이 얼굴을 아깝게 안 쓰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근데 뭐 저는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달고 있는 얼굴이라 이게 감흥이 뭐, 없다. 뭐 이게 뭐 제가 뭐 잘났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말들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실 이제 돈이라는 거는 그래요. 저는 막 무리해서 많이 벌어서 물론 많이 벌면 이제 통장에 잔고가 많으니까 좋은데 네, 이제 저는 제가 어느 정도만 벌고 제가 이제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벌고 막 크게 욕심이 없어요. 크게 욕심이 없다. 근데 한 번씩 이제 욕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죠? 그게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질감이 들 수 있어요. 맞아, 저렇게 월천이 별로 안 버는 거다니. 근데 이제 1,000만 원 벌 때 이제 나가는 돈이 그 당시에 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뭐 한 600 정도 됐어요. 원래 씀씀이가 또 있으니까. 아니요. 뭐 그때 당시에 좀 비싼 월세 살았고 아하. 거의 이제 월세랑 관리비에서 한 240만 원 정도 그거랑 이제 뭐 세금 낼 거 내고 하면은 그 정도 나갔으니까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3, 400 3, 정말 400. 많이 쓰는 거죠. 어. 그래서 행복했어요. 아. 네. 그래서 더 큰 욕심은 사실 없었죠. 전문가님에게 우리 필맨이 오늘 처음 네. 만났으니까 네네네네. 뭐 저희 방송 초반이니까 좀 궁금하거나 네. 뭐 펀드나 적금 뭐 이런 쪽으로 네네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네, 네. 마음껏 좀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네. 그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네. 게임 하시면서도 이제 여기에서 용어는 현질이라고 하죠. 과금. 과금. 네, 과금. 네. 이것도 많이 하셨나요? 과금 엄청나게 하죠. 저는 네. 게임을 하면은 제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금하는 게임이든 뭐든 네. 제가 좀 그래서 그 게임 할 때도 사실 최고가 되지는 못해요. 제가 그 이제 정말 부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자들은 못 이기니까 그럼 이제 내 선에서 이제 최고가 네. 돼야겠다 해서 좀 무리해서 과금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그래요. 그 정도로. 네. 펀드나 뭐 적금 좀 관심이 있거나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적금도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적금도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적금 금액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내가 뭐 옷이 사고 싶다. 바로 깨요. 그냥 옷 사야 되는데 네. 근데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네. 못 기다려요. 전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야 돼서 네네네네. 그냥 바로 깨고 가서 네.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사고.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사님 입장에서 훌륭한 네. 고객은 아니죠. 훌륭한 고객은 아닌데 네. 정말 상담하고 싶은 고객이죠. 어. 그 제가 이 일을 지금 한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중간쯤이었을 거예요. 하다가 이 중간에 정말 카드 쓰기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요. 한 제 고객으로 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자산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런 고객을 뵈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분은 그렇게 네. 카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시켜드리고요. 네. 수입 대비해서 나가는 지출 하고 남은 금액을 잉여 자금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잉여 자금, 네. 네. 그 자금을요. 본인의 인생의 계획에 맞춰가지고요. 저축을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하는지에 대한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드리면 아무래도 저축에 대한 니드가 좀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출발해 볼 텐데 오늘의 주제가 말이죠. 영화 관상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30년 뒤 나의 모습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볼 텐데요. 장밋빛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가장 걱정되는 분을 섭외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BJ 필맨님을 모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온 게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끝나고 나서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사업체 3개를 운영 중이신데 절세 혜택이 있는 변액보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이 변액보험 자체가 일단 비과세 혜택이 있죠. 네. 그 예전에는 전액 다 비과세였지만 요즘은 비과세가 축소가 돼서 네. 연 1,800만까지만 비과세예요.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과세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자산이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변액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네. 나중에 본인의 종합소득 세율이 인하가 되겠죠. 아. 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인의 많은 자금들을 비과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변액보험을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저축 말고 펀드가 좋다고 하던데 안전한 네. 펀드 상품도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펀드 자체가 네. 이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투자라는 것은요, 안전한다는 말은 조금 안 맞아요. 하지만 이런 펀드를 했을 때 연금법 펀드라든지 아니면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네.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업비가 낮은 회사를 찾고 추가 납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인하를 하면 시간이 갈수록 안전한 펀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빠른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변액보험 장기가 좋다고 하셨는데 납입 기간은 사업비를 떼니 최소로 하고 거치 기간을 길게 하라는 말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그 처음에 제가 최군님을 뵀을 때 그 변액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최군님께서는 변액보험의 납입 기간이 7년이에요. 맞아요. 짧아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변액보험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원금 대비해서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저축을 더 오래 해야 한다면요. 기간이 본인의 소득 있을 시간만큼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추가 납입은요. 네. 납입 기간 내에서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필매님은 방금 저희가 그 얘기 주고받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좀 이해를 하셨었는지. 저는 사실 네. 뭐 네. 펀드 돈을 번다. 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떤 의미로? 왜냐? 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0만 원을 벌 때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25만 원씩 저금해서 도대체 언제 부자가 될까? 안 되죠. 안 네. 돼요. 네. 이거는 25만 원씩 1년 10년을 저금해도 아하. 나는 부자가 안 돼요. 안 돼요. 뭐 강남에 방 한 칸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럼 행복하게 살자. 25만 원 더 쓰면 어. 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25만 원어치 먹으면 오우, 훌륭하죠. 좀 그렇게 살았는데 네.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뭐 절세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지금은 저도 뭐 연금도 넣고 있고 그래요? 그럼요. 오. 다 할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펀드 잘 몰라요. 네. 그 돈을 많이 버나요? 이 펀드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펀드를 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식, 증권사의 주식 있잖아요. 네. 이게 직접 투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큰 돈을 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펀드죠. 한 펀드에 보면요,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로 하는 거죠. 적립식 펀드. 적립식 네. 펀드는 원금을 찾을 수 있나요? 투자 자체가요, 원금 보존은 안 돼요. 하지만 어느 기관에,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받냐에 따라서 원금을 빨리 회복을 해서 나중에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네. 투자이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크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하자면 네. 좀 전에 25만 원씩 얼마를 모아서 뭐 네. 강남의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25만 원이 연평균 수익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복리로 굴러간다. 만약에 7% 이자로 복리로 굴러가면요. 네. 원금이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원금이 2배가 네. 될 때까지. 사실 그래서, 근데 네. 제 고민은 그거죠. 네. 원금을 얼마 안 나왔는데 2배가 돼봤자 얼마가 되겠어요. 네.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저축 비율을 올려야죠. 저축 비율을 올리자. 네, 사실 네, 우리 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네네네. 야, 너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저금해라. 네, 네, 근데 네. 사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을 저금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 300을 벌어서 150을 저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150을 50%를 저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시청자들이나 네.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원금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점에서. 좋아요. 네. 필매님이 저희 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달 데이트 비용이 150만 원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사전조사를 누가 한 거죠 지금? 네, 잘못된 정보인가요? 네. 150만 원은 아니고요. 한 달에 데이트 비용 얼마나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사실 뭐 데이트를 별로 안 해요. 어. 그래서 데이트 비용보다는 네. 이제 예전에 이제 방송을 조금 덜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는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주로 밥이죠. 네, 그래도 한 끼에 둘이 먹으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음식 먹는 걸로. 뭐 하다못해 요즘에 영화를 보면은 최근에 그 BMW 시네마 네네. 영화 1인당 3만 5천 원이야. 아 저희는 그냥 가요. 어딜 가요? 그럼 BMW 뭐 2만 5천 네. 원이거든요. 어. 2만 5천 원인데 저는 괜찮아요. 2만 5천 원 정도 써. 아, 투자할 만하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럼요. 내가 편안하게 영화 보고. 그거 아껴서 1, 2만 원 아껴서 부자 안 된다. 아, 안 되죠. 안 돼요. 만 원 아껴서 부자 안 돼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욜로족 막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 욜로족의 삶을 전형적으로 살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네. 프랑스 파리도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 들으면은 네.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네. 제가 이제 은행에 1,500만 원을 낼 돈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좀 쉬고 싶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1,500만 원 안 넣고 네. 그냥 쉬었어요. 네. 쉬면서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300만 원짜리 스피커도 사고 네네네네. 이제 한 400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좀 사람이 이제 쫄릴 때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쫄리는 것보다 일단 가자. 파리. 왜냐? 나 나중에 못 가요, 이거. 네. 일단 가야 돼. 네네. 그래서 파리를 가서 다 쓰고 왔죠. 혹시 빚 1,500 못 갚았죠. 그거 아직 못 갚았죠. 아하.
그러다가 혹시 크게 네. 불똥이 튄 적은 없었어요. 아 크게 불똥이 튀면은 네. 사실 제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은행 반 집이 자기 집이야. 네. 은행 반 저 반이에요. 네네네네. 뭐 그럼 불똥 튀면 집 팔면 되죠. 그것 좀 얘기해 줘봐요. 지금 양재동에 집이 있는데 네. 그거를 재건축을 했나요? 어떻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내부는 새로 인테리어 싹 하시고. 아 그럼요. 한 3천만 원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그 금액이 공개됐나요? 아니 지금 뭐 말씀드려도 되는데 네. 그때 매매할 당시에 3억을 주고 샀어요. 네네네네. 근데 은행 반이었어요. 네. 은행 반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4억이더라고요. 그래? 벌써 1억 벌었죠. 오. 돈은 이렇게 벌어야지 10,000원 저금해서 못 벌어요. 네. 네. 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 절대적인 아마 그 부의 그 수단은 부동산일 수 있지만 과연 미래도 그럴까?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네네. 저는 자식을 낳는다면 네. 저금해라. 네. 왜냐? 너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저금해. 네네. 자식한테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 내 삶은 일단 제 삶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삶도 있지만 네네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자식이 있다면은 좀 저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필메시의 오늘의 주제죠. 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딱 보면은 우리 필메군이 네. 잘생겼죠. 되게 제 미남입니다. 친구 윤서는 잘생겼는데 부자가 되는 상이 따로 있다라고 사실 하잖아요. 부자의 네. 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관상에 대한 상식이겠죠. 뭐 코는, 눈은, 귀는, 뭐 얼굴형은 뭐 올려주시면은 한번 저희가 부자가 될 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각자 좀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차장관리사님은? 네. 최근에 무슨 예능 프로에서 그 유재석 씨의 손금을 네.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그 M자상 손바닥에 M, M자. 손바닥에 M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부자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한번 없나요? 가볼까요? 여기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네. 거울로. M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좀 시청자분들도 볼 수 있게. 네, 잠시만요. 네, 잘 안 된다, 보이죠? 씨부래.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요. 네. 안 된다. 근데 저도 아주 선명한 건 아닌데 M자가 살짝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네. 여기가 살짝 옅은 선이긴 하지만 이런 M자 있죠. 이런 걸 이제 M자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너무 억진데요. 아니 살짝 하면 나와요. 예. 아니 그냥 이거 뭐 네네네. 시냇물 흐르는 거 네, 같구만. 살짝. 네. 그런데 네. M자가 그- 뭔데요? M자가 그냥 부자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M자가 부자상이다. 네. 그래서 오. 그게 있으면 재물복이 있다. 재물보. 돈이 끊이지 않는다. 오. 예,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네네. 이것도 M자 아닌가요? 그건 너무 억진데요. 그래요? 네. M자가 있으면.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M자 말고 어. 사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한 줄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그걸 막금이라 그래요. 이걸 막 막금. 아니 이거 일자인데요? 아, 네. 그게 있네요. 이게 나는 돈 버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그거 여기까지 너 왜 이렇게 길어? 끝까지 나는 한 줄이야. 뻥이네 그럼. 나 돈 잘 버는 거지. 오. 엄청 기네. 나 일자라니까 그냥 와, 일자야. 쭉 일자. 누가 보면 이렇게 칼로 그은 것처럼. 네. 예. 그 예전에 예.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인가 그 양쪽에 그런 막금이 있었대요. 양쪽에. 아, 그러니까. 네. 부자상입니다. 그쵸. 저는 이 정도는 네. 아마 카메라에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예, 안 보이죠? 보여. 요 정도. 보여. 이 정도. 나는 어때요? 손금이 특이한다는데요. 저 특이해요?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잘 벌어. 네. 요즘에. 저 어때요? 여러분들 볼 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기. 저 어때요? 야. 근데 진짜 막금이네요. 어때요? 예,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예, 한쪽만 보면 돼요. 야. 그냥 족발이에요? 저는 이거 귓벌. 저 부처기. 기독교인데 네. 절에서 자랐거든요. 아. 주지스님이 늘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데 나를 데려가려고.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어요. 이거는 관상가분들, 사주 보시는 분들, 타로 다 저한테 당신은 절대 굶어 죽진 않는다.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으면 죽었지. 네. 늘, 근데 그때 저한테 늘 얘기한 게 신기한 게 있어요. 망한다면 무조건 여자 때문에 망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네.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네, 얘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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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늘 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자 조심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네. 그게 부처님 기잖아요. 그러게 저는 몰랐는데. 네. 처음 봤습니다, 저. 그래요? 네. 그리고 진짜 좀 신기한 게 신기하네요. 뭔지 알아요? 네네. 어렸을 때 황성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남산중학교. 너만 아는 친구죠? 그렇죠. 남산중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 어렸을 때 그 미신을 믿고 내 쉬는 시간마다 내 귓볼을 만지러 오는 거야. 왜 만지지 마?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나중에 부자 된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에이,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억지스럽고 차라리 그럼 저금을 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네. 자, 빨간 얼굴, 복귀, 큰 코. 큰 코. 네. 큰 빨간 코. 얼굴. 그런 것도 좀 있네요. 또 뭐 필메가 아는 뭐 이렇게 관상이나 손금에 대한 뭐 아는 거 있나요? 저는 딱 손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일자 네. 이거랑 지금 손금 얘기하는 시간인가요? 네네네. 저희 주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거랑 이제 돈이랑은 별개인데 네네. 여기가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넓어야 이제 와이프가 미인이다. 진짜로? 좀 넓죠. 예. 나는 거의 없는데. 저도 넓어요. 넓으시고 네, 넓어요. 나 없어. 네. 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 없어. 없어. 자, 우리 재무 설계사님은 아무래도 상담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부자들 아무래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부자들만의 공통된 좀 관상이나 외형적인 특징이 좀 있던가요? 일단 제가 네. 제 나름대로 상담을 할 때 네. 제가 보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코예요. 코. 네. 양쪽에 콧볼이 봉긋한 분하고요. 오. 그리고 코가 좀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 개인적인 느낌에 상담을 해봐도요. 돈을 새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 네. 내려오신 분이 예전에 연예인 중에 서경석 씨 있잖아요. 네. 화살코. 네네네네. 그래서 화살코면 이렇게 네네. 주식으로 치면 이렇게 하락인데 네.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따로 안 세나 보다 그게. 저도 이제 그걸 미신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인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분들. 잘 네, 그분들은 참 근데 이게 진짜 좀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혈액형 가지고 막 성격을 막 분석을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재미로 보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라는 주제인데 바로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있어야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자산관리사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네. 아무래도 네. 부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는 나중에 노후를 맞이했을 때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삶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만약에 두 분 그 BJ님께서 일을 안 해요. 뭐 55세든 60세든 65세든 나이를 지금 먹어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됐어요. 네.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죽을 때까지 네. 매월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매월. 그게요, 봐요. 지금 일을 안 다 하는데? 30대잖아요. 앞으로 30년 후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매월 얼마 정도 생활비가 있어야지만이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월에 네. 본인들 기준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일을 안 하는데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필매님부터 네. 한 달에 지금 부모님들을 어른들을 봤을 때 아니면 본인이 지금 노후가 됐어요. 예. 그러면 얼마가 나오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까요? 생활하는데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자기 네. 조건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는 그래도 한 나 2천. 2천. 한 달에? 나는 그냥 네.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안 된다. 왜 안 돼?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50 100으로 뭐 할래? 밥은 어떻게 먹을래? 네. 그거면 밥 먹고 남지. 밥만 먹을래? 뭐 안 사? 50대면? 50대면? 쇼핑 안 해? 굳이 사야 돼? 어휴, 야, 50, 60대도 하고 싶은 네. 게 술도 먹고 싶을 거고 그때 당시에. 네. 술이 빠졌네. 네. 술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네. 한 100만 원? 150만 원? 더 필요할 네, 거. 네. 좋아요. 그럼 한 200이라고 잡아볼게요. 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200이에요. 30년 후에 돈의 가치를 생각해 볼게요. 떨어지지. 물가 상승하고요. 돈의 가치 하락을 해요. 그러면 30년 후에 지금의 2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그때 나오려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될까요? 반대로요. 30년 후면은 그러면 200이 30년 후면은 그래도 한 300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더 되죠. 더 돼요? 2배 이상이 되죠. 어. 왜냐면 400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급여가 한 200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맞아요. 30년 전에 한 달 급여가 얼마였을까요? 아, 그쵸. 뭐 10만 30년 전이면 뭐 100만 원 안 돼도 100만 원도 안 돼요. 80만 원, 뭐 50만 원. 네. 약간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 맞네. 그런데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려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만큼 저축을 연금으로만 넣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면 저는 네. 그래서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필배님께서 이 방송에 나온 게 정말 저는 다행이라는 게 네. 아직 늦진 않았어요. 네. 지금부터 또 연금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좀 잘 잡고 가시면 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연금을 네. 최소 금액을 넣고 있어서 네. 뭐 10몇만 원밖에 안 나요. 더 넣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그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예요? 빼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만약에 나중에 좀 많은 자금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연금을 수령할 때 네. 내가 한 5억 정도 자산이 딱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종신점검으로 수령하면 월 수령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몰라요.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요. 그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5억이란 자산이 있어요. 5억이란 금액이 있죠. 네.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수령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월 나오는 수령 금액이 한 200만 원 초반대가 나와요. 아. 알겠죠?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후 자금을 위해서 아까 200만 원이 나와야 된다 하면 그때까지 5억을 연금으로만 모으셔야 돼요. 근데 네. 재무 설계에 혹시 부동산은 없나요? 부동산도 있죠. 그쵸? 네. 전 차라리 5억이라면 집을 사겠어요. 아, 그것도 선택이죠. 그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10년보다 10년, 20년 정도 좀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에 대한 부동산을 한번 봐볼게요. 절반 아래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회복을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출산율이 줄고요. 줄어들고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고령화 시대 접어들었고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형태를 아무래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돼요. 저는 그래요. 재무 네. 설계라는 네. 것은 사람마다 버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네네네네네. 최군 친구지만 네. 이 친구가 보기에 제가 되게 믿음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그거 왜냐면 난 이렇게 사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 친구의 돈이 나한테 있다. 네. 그럼 저는 이 친구의 재무 설계를 아. 뭐 펀드나 이런 쪽보다는 저는 네네네. 부동산으로 돌리겠어요. 저는 맨날 들어요. 이 친구한테 네. 제가 이제 부동산 하라고. 네. 맨날 말하는 게 집 네. 사라. 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돈 있지 않느냐. 그거 왜 통장에 그냥 넣어두느냐. 네네네네. 뭐 이게 펀드라는 난 따로 안 방법도 해요. 있고 뭐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집을 사도 되거든요. 난 왜냐면 무서워. 근데 사실 봐봐요. 너 무서워. 샀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부동산 폭락하면. 보세요. 어. 저 1년 만에 1억 벌었어요. 그건 너고 나는 절대 그게 있어요. 누가 성공했다고 네. 그걸 따라하지 않아. 네. 그건 네. 그 사람이야. 네. 아이 그걸 잘 알아보고 해야죠. 그냥 돈 있다고 아무데나 가서 살아 이 말이야. 아, 근데 나 그거 쫄보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네. 거는 집이 지금 없잖아요. 본인 소유가. 네, 없어요. 근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네. 이 부동산은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뭐 절대 가치를 가진 걸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네. 집을 사셨던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은퇴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어. 제가 그런 분들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네. 삶의 질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러냐면 삶의 질이 낮다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 이게 현금화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묶여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죠. 묶여 있죠. 그래서 정말 뭐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요. 생활하는 거 보면요, 되게 너무 궁핍하게 비싼 생활하시는 분들 아파트만 많으세요. 있을 뿐.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좀 제가 근데 계속 반대되는 아니요. 아, 이거 네, 개인적인 네, 생각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저는 삶의 질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저금을 150만 원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네. 왜냐 내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만 나의 삶의 질은 낮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내 노후 준비입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네네네. 불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라면을 먹더라도 집값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전 노후에 그 돈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이제 부동산 하면 어떻겠는지 늘 말하는 거예요. 네. 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다른 네. 말이지만, 예. 근데 이 또한 긍정적인 좀 토론이 되고 네.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전문가를 모신 것 같아요. 욜로 전문가 네.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옷도 약간 괜찮네요. 전문가님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네.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30년 뒤에 네. 본인이 원하는, 위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저는 네. 이제 상담도 하게 하지만 네. 이 투자라는 것 자체는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반대로 잠시만요. 말씀 네.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참고로 나이가 꽤 많으셔. 되게 네. 동안이셔. 그래? 이거 알아야 네. 될 것 같아서. 저는 네. 올해 40입니다. 마흔이셔. 네. 약간 그럼 젊으시네. 그래도 네, 젊죠. 외모 보면 우리 아직 연배 젊죠. 같잖아. 아직 젊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또 배우기도 해요. 네, 그렇겠죠. 근데 투자를 해서 그동안 수익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요. 맞아요. 투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들인 공과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들인 시간과 노력과 공이 많을수록 손해볼 확률, 실패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이 안전하게 쌓여가는 쪽으로 가야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반대로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솔직히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좀 자산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그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절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집이라는 것 자체는 네. 솔직히 부동산을 제가 소유하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부동산을 소유함과 동시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봐요. 좀 전에도 허리띠를 확 졸라매서 살면 이게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그럼 그쵸. 다 무너져요. 제가 욜로족의 삶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봐요. 계획성 있게 지출도요. 번 거만큼 다 쓰지 말고요. 매월 하루 생활비, 일주일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요. 계획적으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요. 쓰시고요. 남은 걸 저축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축이라. 네, 절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실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저축도 해봤거든요. 네. 저축을 했으니까 집을 샀겠죠. 그렇죠. 그치. 근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거 하는 동안 먹을 왜냐면 거 못 먹고 나는 쓰고 싶은 돈이 많은데 네. 옷도 못 사, 뭐 먹을 것도 저금해야 돼. 왜냐면 집 살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그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네.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었는데 네.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네. 시청자들은 그러죠. 너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돈 다 어디 갔냐. 저금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물론 그래서 지금 집을 샀고 노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지만 네네네네. 그때 제 삶의 질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동안 좀 쉬었는데 너무 최악이었어요. 3천을 버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는 걸 보니까 내가 이게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허리띠를 너무 꽉 졸라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랜을 한번 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급하게 사느라. 네. 근데 그래도 샀네. 네. 네. 그래도 샀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30년 뒤에 뭐 이런 건 좀 갖고 싶다 이런 토크 어떨까요? 30년 뒤면 우리는 63세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원 딸린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터무니없지만 뭐 요트 아니면 뭐 저는 진짜 큰 꿈이 있긴 했었어요.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부모님까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저는 그런 게 꿈이었어요. 뭐 재산적인 것보다는 뭐 갖고 싶다 이런 거보다. 갖고 싶은 건 네, 딱 전문가님은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스케줄 자체가 좀 바빠요. 네. 그래서 방송도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아. 네, 지금도 방문 전도 상담하고 왔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네. 다루고 싶긴 했지만 저는 그 레플리카라고 혹시 아시나요? 레플리카 네. 전북 현대 아니 그거 말고요. 레플리카. 레플리카라고 예를 들어서 네. 그 영화 소품 같은 거 이거 똑같이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모사에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그거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런 거 영화의 막 총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에 나온 거를 그걸 똑같이 만든 걸 레플리카라고. 아이언맨으로 치면 그 아이언맨 수트 만드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뭐 만들어 보셨어요? 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는 걸 거예요? 수집을 하는 거죠. 뭐 사봤어요? 우리가 알만한 거.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하고요. 방패. 토르 망치하고요. 비브라늄은 어디서 구했어요? 그냥 인터넷에 다 보면 다 판매합니다. 네. 가장 고가의 레플리카가 있었다면?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냥 단위가 그냥 100단위 쑥 넘어가요. 100단위 우선 네,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고 보면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투자예요 또? 꼭 팔면- 투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값치가 이게 처음에 나올 때 100만 원 샀으면 딱- 지금 한 2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오. 그게 그 한정판으로 나와요. 네. 예. 특히 이제 건담이라든지 건담에. 그 레고를 수집하시는 분들은요. 네. 아마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정판. 노후의 그런 나의 수집 취미를 위해 네. 저축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거죠. 아. 네, 개인적 용돈으로. 그래 조단 네. 사는 분들도 사서 네. 안 신더만요. 그러면 네. 사실 뭐 그런 리셀을 위해서 네. 그런 이제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네네네. 어찌 보면은 재테크죠.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담이 재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건담 재테크다.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진짜. 나 예전에 그 레플리카 캡틴 네네. 아메리카 방패를 내가 네네네. 렌탈샵에서 빌렸어요. 네. 3만 원인가 주고 네. 캡틴 아메리카 인터뷰하러 갔다가 크리스 에반스가 그 방패에 사인을 해준 거야. 우와. 와. 근데 나 혼났어. 와. 거기다 낙서하시면 어떡하냐고. 사면 되지. 세상에. 일단 사겠다는데 안 팔겠대. 그때는 순진무하게 죄송합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나이스를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 에반스가 직접 사인을 와. 해줬으니까. 그러면 같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아마 지웠을 거야. 그런가? 아 이거 대여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아 그런가? 오. 그래 게임 아이템도 그럼 혹시 재테크 리셀이 됩니까? 리니지나 뭐 이런 걸로? 그 제가 게임할 때는 사실 어. 그게 저만의 재테크였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해서 시청자 수를 불려서 그 시청자와 함께 다른 컨텐츠를 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었어요. 음. 그래서 한 4, 5천만 원을 투자했죠. 망했어요. 근데 이게 투자를 했는데 게임 방송도 좀 잘 됐어요. 처음에는 막 10명, 20명으로 시작했는데 3, 400명도 보고 검사할 때? 그래 늘어서 이 시청자를 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하면 되겠다. 근데 다른 컨텐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게임만 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름대로 뭐 네네네네. 어떤 투자죠. 저는 약간 30년 뒤에 그거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행기 많이 타면 주는 거 뭐죠? 마일리지. 그 모닝캄? 대한민국 대한항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면은 네. 그 VIP 뭐 이런 거. 뭐 패스 바로 하고 라운지. 막 라운지에 들어갈 수 네네네네. 있고. 예, 그런 게 제 그거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거니까. 네. 근데 그 하이패스 건 돈 주고 사도 돼. 아 그래? 줄 안 쓰는 거 돈 주고 팔아. 아 돈 주고 팔아? 비행기 표 살 때 살 수 있어. 계획이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바뀌네. 알겠습니다. 장밋빛 노후를 위한 얘기들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요 전문가님이 추천하는 재테크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연금보험인데요.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또 연금보험인데 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또 추천과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도 넣는데 꼭 연금보험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당연히. 네. 연금보험이 뭐예요? 연금보험이라는 건 네. 일단 내가 노후를 위해서 좀 전에도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계속 나오게끔 그걸 만드는 걸 연금이라고 하고요. 네. 이걸 판매하는 회사에서 사오는 게 연금보험이에요.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 있잖아요. 네. 네. 과연 국민연금 지금 현재 네. 사람들이 월 수령 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3, 40만 원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이게 나 연금 있으니까 나 연금 준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3, 4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기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나온 게 바로 국민연금이고요. 이 부족한 금액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연금보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간에 보험회사든 아니면 은행이든 아니면 증권사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연금 네. 보험을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갖고 있는 것과 네네네네네. 보험을 넣어서 이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네. 뭐 연금을 두 군데 한다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네. 그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신연금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5억이란 자금이 있어가지고 월 금액으로 수령했을 때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 했잖아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20년 기준이에요. 음. 하지만 우리가 20년만 사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쵸. 30년, 40년 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금액이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나온다면 총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연금가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불신도 있어요. 나중에 네. 우리 때 되면 이거 뭐 소위 말해서 못 받는 네. 거 아니냐. 바로 이제 국민연금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그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계산법이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도 생명 그 기대 수명이 좀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고 많이 주게끔 계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똑같은 제한된 금액으로 이걸 쪼개야 되니까 월 수령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있죠. 국민연금. 네. 그분들이 예전에 냈던 걸 묵혀놨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는 분들 걸 받는 거예요. 그럼 봐요. 지금 필매님이랑 최군님도 우리가 내는 걸 받으시는 거구나. 지금 아마 많이 내실 거예요. 돌려받긴 해. 네, 그럼 많이 내실 나중에 거예요. 연금을 네. 이제 전 국민이 안 하게 되면 저희는 돈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냥 바로 저출산이에요. 지금 이제 저출산 아이들이 커서 낼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받을 시기 때는요. 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연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논란, 솔직히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죠, 법이잖아요. 네, 네. 의무예요. 4대 보험 무조건 내야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지금 그걸 손대려고 하죠. 어떻게 하냐? 더 많이 걷고요. 수령을 더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연금 넣는 거는 사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넣고 있어요. 네. 그렇지. 네. 지금까지 그럼 제가 국민연금을 얼마 냈는지를 조회를 네. 하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치 어플에서 되나요? 거기서는 안 되고요. 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네. 나라에 낸 네. 연금 확인. 근데 그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내가 냈던 거에 거의 한 3배 정도, 2배, 3배 정도를 받게끔 설계가 돼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보장받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낼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령액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나라가 내 돈 떼간 건가요? 그렇네요. 그게 바로 이제 세금인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시려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이것은 솔직히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속상하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연금을 한 5억을 냈는데 네. 평생 네. 나중에 그 돈을 다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나라에.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네. 일본도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은요 저축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은퇴를 한 노인들의 월 수령의 금액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네. 앞으로 2배 더 저축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는요 저축이 더 낮습니다. 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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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연금을 많이 넣는 것보다 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소고기 먹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봐요. 국민연금은 내 소득의 얼마를 그냥 의무적으로 떼가기 때문에 제가 많이 넣고 적게 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증권사를 통해서 내 노후에 대한 보장 스스로 내가 챙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연금 네, 보험이요. 네. 그게 바로- 그거는 네.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 그렇죠. 보험. 네. 사실 대신- 지금 내가 네. 내고 있는 보험이 우리 아버지가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내는 그렇죠. 돈. 그렇죠. 아버지 한 달 얼마 받는지 여쭤봐야겠다. 네, 그것도 아마 이제 소득에 따라 좀 달랐을 와, 거예요. 우리 네. 아버지가 나한테 연금 넣으라 그랬는데 아빠가 받으려고 넣으라 그랬네. 그러면. 아, 맞나 보다. 본인이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네. 그렇네. 얼마 받는지 여쭤봐야겠다. 좋습니다. 대신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네. 지금 나오는 일반적 연금 저축이라든지 그런 연금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이율 연금이에요. 공시율. 즉 은행의 금리랑 연동돼 있죠. 예를 들어서 오. 은행이 한 2% 정도 주면 보험회사에서 연금의 수익은이 한 3% 정도로 굴러가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도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던 변액으로 투자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싶어 하고 나중에 목돈을 만들고 싶으면 변액이란 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동산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 네네네네. 이 부동산 투자는 네. 사실 집이 없는 제가 집을 샀잖아요. 네. 하나의 집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원금 보조는 사실 무조건 되거든요. 지금 집 사면. 네. 맞잖아요. 네. 사실 손해 볼 건 집값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제가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최근 10년간 네. 이 우리나라 서울의 네네네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네네네. 1등 네. 1등 강남구, 네네네. 2등 서초구, 네. 3등 송파구. 네네네. 분석을 했는데 네. 강남구가 1년에 올라간 집값이 평균이 8천만 원이에요. 아. 지금 최근 한 7년, 네네네. 7년 8년 동안 네네네. 서초구가 4천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송파구도 비슷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내려갈 건 없거든요. 지금 최근 이 기간으로 네네네. 봐서. 그리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버지. 나 방송 중인데 전화 돼요? 아버지 네. 국민연금 받으세요? 돈 몇 푼 받아? 몇 푼 받아 만족하세요 금액? 37만 얼마인데 만족하겠냐? 아 그래요? 그거 내가 내는 거니까 꼬박꼬박 잘 받으세요 아버지.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래.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아버지한테 또 드리는 거래.
그래? 아닌가? 네, 몰라서요. 근데 왜 37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젊으셨을 때 많이 안 냈나 돈을? 적게 냈지. 한 10만 원 정도. 아 후회하세요? 그렇지, 후회하지. 아 그러면 아들도 그럼 지금 국민연금 마음껏 많이 낼까요? 그러지, 많이 낸 거이 좋지. 거의 플러스로 연금보험 이런 것도 더 낼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한 걸 봐서는 네가 최고로 많이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낸 것이 좋다고 본데 이제 앞으로는 연금이 진짜 고갈이 되본다는데 이제 모르겠어. 그러나 많이 내야지. 오케이. 예, 방송 중이어가지고 지금 재무 설계 방송 중인데요. 예, 자산관리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나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아버지.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수고하다. 예, 주무세요. 사랑한다. 사랑해요. 음. 난 이거 모르고 있었네. 아 그리고 네. 제가 낸 돈이 아니고 그 세금으로 내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마저 해도 될까요? 아,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몇 억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면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나라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들 진짜로 은행에서 네. 해줍니다. 대출. 네. 네,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뭐 3억짜리 집을 사면은 80%까지 딱 처음 한 번, 네네. 인생에 한 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갚아라고 대출을 끼든 뭐든 우선 집은 좀 최대한 빨리 마련해라. 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느냐? 사실 이자가 월세보다 싸고요. 그쵸. 예. 네, 그리고 한참 싸요, 한참. 그 이자 나중에 뭐 소득공제도 네, 뭐 있고. 그것도 되고 뭐 어쨌든 그 이제 어떻게 갚냐라고 하시는데 갚는 것도 갚는 거지만 그 내가 빌린 금액 예를 들면 제가 한 1억 6천 빌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1억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6천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금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그 있을까? 대출을 갚는 동안 네. 그 집값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네. 내가 내 생에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음. 절대 못 살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알아보면서 은행에서 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알고 네네네네네. 하니까 오히려 이제 월세도 더 적게 내게 되고 음. 지금 한 은행 이자가 한 50만 원 나오거든요. 아, 네네. 이거는 단순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혹시나 본인의 네. 얘기고요. 저는 참고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반대 네.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안하신 네네네.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본인의 또 경험담을 얘기한 거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뭐 혹시 하시던 말씀 있으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네. 37만 원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최소로 낸 거다. 그러면 네. 달에 한 9만 5천 원씩 낸 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 내가 냈던 걸 받는 그런 구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한 3배 정도, 2배, 3배 정도를 받게끔 계산법이 돼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낼 사람들이 적으면요. 그때 받을 때 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계산법이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만들어진 걸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법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 그래서 3배를 보증받는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고갈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지금 계산법으로 가면요. 앞으로 얼마 안 돼서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보장은 솔직히 불확실한 거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을 위한 확실한 거. 아마 부동산도 본인이 확신한다면 그 믿고 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게 좋겠죠. 네. 뭐 부동산에 거품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쵸, 네, 그쵸, 그게 그쵸. 가장 네. 자, 연금 저축도 있다고 하네요. 연금 네. 저축과 연금 보험은 무슨 차이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연금 저축이라는 거 모든 보험 상품에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연금 저축 무슨 뭐 연금 뭐 이렇게 보험이 있는데 연금 저축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거기에 세금의 혜택을 받는 거. 즉 소득공제를 받는 거. 세액공제를 받는 게 연금 저축이고요. 이게 1년에 400만 원까지예요. 1년에 400만 1년에 원. 400만 원. 근데 이제 두 분의 소득을 보면요. 이게 네. 소득에 따라 달라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상과 이하로 나눠져요. 이 월급을 받는 분들이요. 그러면 적게 좀 받으신 분들이요. 좀 더 많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16.5% 가까이 이것을 세액공제를 받고요. 좀 어렵죠. 그 이상 되는 분은 13.2%. 그러니까 좀 낮게 받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5,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람들은 네. 그 4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할 때 보면 연금저축 딱 보면요.
월 평균 내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33만 원 정도 돼요. 아, 네. 그러면은 맞겠네요. 네, 그럼 얼추 400만 원 안에 들어오기 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하고요. 대신 연금 이게 저축이잖아요. 근데 그냥 연금보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변액보험도 연금보험에 포함이 돼요. 이건 뭐냐면 비과세. 즉 소득공제는 안 받아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이걸 해약을 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거나 했을 때 세금을 안 냅니다. 아 맞아 얘기 네. 맞아. 대신 봐요. 연금 저축은요. 지금 세금의 혜택을 받잖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연과세라 그래요. 이연과세. 지금은 세금을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좀 냅니다. 대신 뭐야?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요.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 때도요. 세금을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는 건요. 공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그럼 부분을 사실 이게 공제를 네.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그런 거네요. 네, 그걸 이제 바로 이연과세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나중에 세금을 낸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자, 노재무 설계 또 상담 전화 하실 분들은요. 여기 1670-2566으로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전화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방송을 보시면서 뭔가 부족하거나 좀 놓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로 바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창에서 굴리치 TV를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연금보험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 가입 전에 꼭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네.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수익은 좀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안전하겠다. 그럼 연금 저축이 날 수 있어요. 세제 혜택 받으면서. 네.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20년, 30년 뒤에 좀 더 많은 금액, 공시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모아서 목돈까지 만들고 싶고 이게 또 노후자금까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변액보험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변액보험. 대신 이 변액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낮은 회사를 먼저 찾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없는 걸 가세요. 이래야지만이 추가 납입은 2배수까지 가능한데 그걸 했을 경우에 네. 사업비를 3분의 1로 줄여서 원금도 빨리 회복을 하고 이게 복리로 굴러가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7% 수익이 났을 때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아하. 이 확률을 빨리 높이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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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얘기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그렇네요. 원래 네.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고 채팅창도 아주 활성화돼서 많이 그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부자 되기 위한 또 관심이고 댓글들이신데요. 아, 주택 청약 올라오는데 저것도 궁금해요. 네. 주택 청약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택청약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안 하죠. 본인의 명의 집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하나 더 다시 해놓은 게 낫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왜요? 왜냐면 이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좀 전에 부동산이 부의 축척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 수요를 잠깐 봐볼게요. 주택청약에 넘어가긴 했지만 과거에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네. 그게 베이비 붐 세대예요. 그때 네.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을 막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 인구들이 또 생산활동을 하면서 계속 경제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그래요. 근데 일본을 봐보세요. 왜 부동산이 꺼졌냐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네. 노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출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체 총 인구가 고령화 사회가 점점 가고 있으면서 즉 인구가 과잉이 됐던 인구가요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의 방법도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요. 선진국을 봐라, 호주를 봐라, 홍콩을 봐라, 부동산 계속 오르지 않냐. 아하. 그 말 틀릴만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안전하게 부동산을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택 청약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집을 진짜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제일 싸게 좋은 집을 사고 싶으면요. 청약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쌉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택 청약 저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부양 가족이 생기면요. 추가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순위로 했을 때 높은 점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약 저축은요.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네.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거의 없거든요. 아, 네. 팔아도 다른 집을 살 거고. 네네네. 그러면 여자친구가 집이 없으니까 여자친구를 주택 청약을 좀 해야죠. 시켜야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걸 얻고 가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소감으로는요. 30년 뒤 본인에게 아까 30년 뒤 뭐 어떻게 네. 살 것 같냐 얘기했는데 셀프 영상 편지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먼저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70세네요, 70세. 네. 우선 장수하신 거고. 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70세 장수도 또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도 아니에요. 어. 네. 내 자신의 30년 후에 내 자신한테 천구가 얘기는- 해야죠. 네. 천구가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 70세 이후에 지금 삶의 이후에 삶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한 방식이 맞았다. 증명이 됐잖아. 고생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년 뒤 네. 뭔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필매 먼저 하실래요? 예. 좋아요. 필매야. 어서 오고. 야, 30년 동안, 아니 30년이 아니라 30년 이제 후에 이제 너의 모습인데, 그래. 너가 보기에 30년 전이겠구나. 그래, 그렇게 욜로로 재밌게 살아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지? 괜찮아. 어차피 젊을 때 재밌게 놀았으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젊을 때 다 즐겼잖아. 어차피 젊음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이제 못 찾아요. 아무튼 조금 힘들지만, 화이팅. 저도 해야겠네요. 네. 최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30년 전 최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전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니까 저에게 감사하시고요. 어떻게 좀 여자는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쁘죠? 아직 안 했다고요, 결혼?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고, 우선 30년 뒤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고 술 좀 끊으시고, 살은 좀 빠졌죠? 보고 싶네요.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네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음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모르겠네요. 자, 다음 주에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전문가분들을 다 모셔서 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모두 다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각자 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얘기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필매님 오늘 마무리 소감 한번 들어보고 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여자친구가 주택 청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뭐 근데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기 네, 전에 네, 그냥 네, 네, 네. 이 재무 설계사 네, 네, 분들도 네, 네. 그 한 분 한 분 다 스타일이 네, 네.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네. 확률적으로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좀 쫓아가는 게 좋은데 아마 그 중에 한 분야를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네네 있죠.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리치와 함께하는 최군의 오지는 재무설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